주베룩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게 되면 이것이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하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매우 좋아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 얼라이브의 피부과 전문의 서성락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요즘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죠. 주베룩 볼륨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주제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간단히만 주베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베룩은 자가 콜라겐 부스터라고 말할 수 있으며 PDL-LA라는 젖산 성분과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베룩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하게 되면 이것이 섬유 아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생성하도록 하는데 따라서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으로 좋아질 수 있는 모공, 탄력, 미세주름, 피부결 등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베룩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입니다. 이 주베룩 볼륨은 이 젖산 성분, PLA 성분이 4배나 많아서 콜라겐을 더욱 잘 생성하고 파인 흉터나 자연스러운 볼륨 증가 목적으로 필러 대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일반 주베룩을 주베룩 스킨, 주베룩 볼륨으로 구분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베룩은 앞에서 보셨듯이 기본적으로 가루로 되어 있고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병원마다 그리고 의사마다 이 주베룩을 생리식염수에 어떻게 섞어서 녹이느냐 그리고 어떻게 수화시키느냐 이제 그 방법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이 수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 수화 방법에 따라서 치료 효과와 대표적으로 알려진 부작용, 결절이 있죠. 이 결절 발생률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 따른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주베룩을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하고 섞어서 쓰면 굉장히 효율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섞는 제품들은 리도카인, 그리고 보톡스, 그리고 히알루론산, 경우에 따라서 상처 재생 성분인 PDRN 등과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하는 대상이 전반적인 재생을 유도하냐, 페인 흉터를 채우느냐, 모공을 치료하냐, 볼륨 목적으로 사용하냐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 배합 비율에는 차이를 두는 것이 좋고요. 이러한 것에 따라서 치료 효과의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주베룩의 수화와 이 약물 배합이 중요하겠죠. 주베룩 주입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손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더마샤인이나 하이쿡스 같은 인젝터를 사용해서 기계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 많이 하는 것은 큐어젯, 미라젯과 같은 니들 프리 인젝터를 사용을 해서 침투시키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륨 형성을 목적으로 주베룩 볼륨 시술을 할 때에는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이용을 해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주베룩 스킨은 주로 상부 진피에 주입해서 모공과 탄력, 미세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주베룩 스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주사라든가 더마샤인이나 하이쿡스 또는 미라젯이나 큐어젯 같은 인젝터를 이용해서 상부 진피에 주입하게 되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매우 좋아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주저하시는 게 그 주베룩 주사에 대한 통증과 멍이 들어서 티가 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수 마취를 충분히 하고 바늘로 아주 얇은 바늘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주사 자국을 대비하기 위해 시술 후에 멍 레이저를 꼭 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베룩 볼륨은 이제 주베룩 스킨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PLA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륨 형성 효과가 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게 패인 여드름 흉터라든지 옆볼이나 뒷볼 패임이 있는 분들에서 그 볼륨 증대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필러에 대해서 막연한 이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마나 관자, 이제 눈밑고랑 등이 꺼졌을 때 사실 예전에는 필러 시술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필러 시술의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의 활용 빈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 대표 주자가 주베룩 볼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부분 그동안 필러로 해왔던 곳, 이마라든지 관자놀이라든지 앞광대, 앞볼, 팔자주름 이 부위 전체적으로 주베룩 볼륨 시술이 가능하고요. 이 필러에 비해 장점이라면 이 필러보다는 이 주베룩 자체가 콜라겐 부스터이기 때문에
이 자가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를 해서 조금 더 필러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점도 있죠. 단점은 필러에 비해서 즉각적인 볼륨 증대 효과가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번 정도 더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1개월 간격으로 3회 시술을 권유드리고 있고, 그렇게 3회 정도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볼륨 증대 효과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서 원장님께서 주베룩 볼륨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이제 뭐 결과나 여러 시술법에 대해서 조금 노하우를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주베룩의 비기라 함은 이제 수화를 어떻게 하고 약물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주베룩 볼륨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절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화를 잘 하고 균등하게 넣어준다, 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병원에서는 결절 발생률이 0%이고, 아주 만약에 결절이 생기더라도 고주파 등으로 이를 녹이거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베룩과 주베룩 볼륨은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전반적인 재생, 모공, 탄력, 흉터, 그리고 볼륨 증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제 육각형의 맞는 물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적절한 적응증에 따른 서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적절한 수화, 그리고 적절한 다른 약물과의 조합 등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개별적으로 시술이 들어가야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이선구 서성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